지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카드로 친박 쪽에서 이제 밀고 간다는 게 기정사실인 것 같고요. 제가 듣기로는 이제 남경필 경기지사도 사실상 이제 대권 플랜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새누리당하고 같이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특히 이제 이 지점은 우리 총장님도 이제 60년대 전후에 이제 태어나신 분이고 대체로 이제 좀 애국심도 가지고 있으면서 적인 이렇게 사고를 가진 이제 그 세대의 첫 출발이 이제 60년대생이고 이분들이 이제 우리 사회의 주역으로 등장을 했다 이미. 그것은 이제 단순히 스포터즈가 아니라 우리 사회를 책임지고 이끌어가야 될 이제 중심에 섰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이제 우리가 다루는 여러 가지 논쟁을 세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제 세대 교체가 본격화되었다. 그러면 정치의 전면에 또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중요한 직책에 결국 그들이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면에서 남경필 지사도 굉장히 이제 유력한 사람일 수 있다. 그러면은 새한국의 비전에 딱 맞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남지사가 굉장히 좋은 지도자라고 보고요. 또 남지사뿐만이 아니라 뭐 오세훈이든 원희룡 지사든 오세훈 그 전 시장이든 원희룡 지사든 또 나경원 의원이든 이런 분들이 상당히 좋은 그 지도자로서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중적인 일단 인지도도 있고 또 그 위에서 나름대로 그동안 똑같은 시대적 고민을 갖고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왜 새누리당이 지금쯤은 그런 어떤 50대 기술론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새로운 시대의 리더십을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가시화되지 않을까 이런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남지사가 그 가운데서는 그나마 좀 연합의 정치 틀을 가지고 나름대로 새로운 실험을 해온 케이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지난 4.13 총선 이후로 앞으로는 이 개인적 카리스마를 가지고 자신의 힘으로 세력을 구성을 해서 집권을 하는 그런 시대는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는 지금 뭐 보이지만은 뭐 대선 후보로 한 사람들이 다 그런 아주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분들이 없거든요. 과거에 뭐 양김이나 뭐 대통령은 안 됐지만 이회창이나 뭐 노무현이나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이나 다 나름의 그 신화가 있었거든요. 신화를 가지고 본인의 그 신화를 가지고 세력을 구성을 하고 집권을 성공했다면 다음 대선은 그런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시대의 가치와 비전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든 함께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다음 대선은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공동정권을 실험하는 대선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중도보수나 개혁보수 영역에 있는 여러 잠재적 가능성을 갖고 있는 대선 후보들이 각자 움직일 게 아니라 지금은 상당히 다양한 형태의 대화 채널도 갖고 라운드 테이블도 갖고 시대의 고민도 함께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 속에서 그런 협력 속의 경쟁틀을 만드는데 굉장히 노력을 할 필요가 있고 새한국의 비전이 그런 정의화 의장이 지금 생각하시는 것도 본인이 뭘 하겠다가 아니라 그런 어떤 하나의 대화의 장을 만드는데 울타리 역할을 의장께서 할 수 있다면 그런 역할은 내가 하겠다. 좋은 정권을 만드는데 기여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동시에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셨듯이 이제 남경필 지사, 원희룡 지사, 또 오세훈, 나경원 의원 이런 분들을 쭉 말씀하시면서 아쉽다는 대목이 총론에는 다들 동의를 하시는데 왜 이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느냐. 지금은 사실은 소장파처럼 살 게 아니고 그렇죠. 적극적인 주도자고 중심에 있는 책임 있는 단위에서 좀 움직여야 하는데 그분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가 첫 번째 이제 질문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분들이 큰 틀에서 하나로 모여야 된다고 했는데 그분들에 대한 비판이 똑같이 우리 정의화 의장님한테도 또 질문으로 다가서는 부분이죠. 왜 주도하지 못한 깃발을 들지 않고
다들 왕좌 또는 그 직책에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대권이라는 건. 그래서 오히려 실천가가 부족하다. 근데 그런 면에서 정의화 의장님은 그러면 그런 상대적으로 젊은 분들에 비해서 어떤 강점을 갖고 있느냐. 이제 요 두 가지를 좀 질문으로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전자의 부분은, 그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환경 자체가 깃발을 바로 들기가 조금 다들 좀 부담스러운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깃발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깃발을 혼자 들어서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최소한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국정 운영의 난맥에 대해서 자기 견해를 분명히 표시하는 것은 정치적 분리를 떠나서 국민을 상대로 정치하는 사람은 저는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이분들이 오히려 용기가 없는 것은 아닐까. 계산하고 오히려 기득권화되어 있고 그걸 좀 통렬하게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특히 소장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이분들이 연령대로 보면 대통령이 돼야 될 분인데 여전히 소장파로 머무는 듯한 느낌. 이미지 정치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 아니냐.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좀 선배로서 어떠신지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죠. 분명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새누리당의 그동안에 가장 문제가 이제 웰빙 정당이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 새누리당 내에서는 이거 튀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는 이 문화가 있는데 그 속에서 그나마 튀면서 여기까지 자기 정치적 자산을 키워온 분들인데 지금 그분들이 지금 이때야말로 자기 목소리를 내야 될 때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 목소리를 낸다는 건 꼭 누구를 비판하고 뭐 비난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의 소명이 뭐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이걸 우리의 지금 있는 자리에서 뭘 극복을 해야 되냐,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기득권을 뭘 내려놔야 되냐, 이런 것에 대한 분명한 자기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지금 새누리당이 저렇게 위기에 빠져 있는데 새누리당의 위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 있는 것은 저는 그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들을 다 최근에 한 번씩 다 만났는데 만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들이 이제는 이 시대를 책임져야 되는 리더들이다. 뭐 자리가 있으니까 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 이끌고 가야 되고 상당히 무한한 책임을 가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국민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담대한 용기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개별적으로.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네, 그다음에 의장님은 제가 의장님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분이 초심을 잃지 않아요.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 그래도 뭔가 이렇게 그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또 자기 개인의 어떤 사심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버릴 줄 알고 또 제가 초선 의원 이전부터 봐왔는데 지금까지도 정치를 저렇게 오래 하면서도 별로 때묻지 않은 순수하게 자기 그 의지와 열정을 갖고 하는 분이 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하고도 대화가 잘 됩니다. 그리고 귀가 열려 있고 좋은 리스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그런 라운드 테이블이나 그런 사람들이 어떤 새로운 시대를 같이 고민을 할 때 정의화 의장 같은 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게 그분이 어쨌든 그런 뭐랄까 함께 이렇게 아우르는 쿠킹하는 그런 어떤 역할도 잘 하실 거고 필요하다면 본인이 정말 야 이거 안 되겠다 도저히 나라도 깃발을 들어야 되겠다 뭐 깃발을 들 용기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의장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조언을 드립니다만은 욕심을 내시지 마라. 그리고 무슨 그 대통령이라든지 그런 거는 본인의 의지로만 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 뭐 정의화 의장이라고 왜 그런 거에 대한 그 정치를 한 사람으로서 이 포부가 없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다음 정권을 좋은 정권 만들어 보겠다. 그리고 거기까지는 내가 역할을 하겠다. 내가 선수로 뛰지 않더라도 코치로라도 하겠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는 거죠.